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영상은 조국의 돌풍과 안철수의 대권 가능성입니다. 물론 조국의 대권 가능성도 말씀드렸죠. 한 열흘인가 보름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은 생양아치 맞아요. 그런데 조국이가 부상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파동, 친문의 숙청, 친노의 숙청 때문에만 조국이가 부상하는가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국은 지금 어느 정도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중간지대를. 그 중간지대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문재인의 5년 실정을 그죠? 검찰의 칼로 치고 올라가면서 정권을 잡은 게 윤석열 정권이죠. 그리고 현재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플러스 한동훈의 3인 체제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죠. 그 정치를 혐오스럽게 바라면서 혼란스럽고 현 정권에 대한 지지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조국이가 나타났어요. 저도 조국이가 이렇게 돌풍을 불고 현상적으로, 현상은 아니에요. 안철수와 같은 현상은 아니었고 현상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을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양극단의 아주 혐오스러운 싸움이 정치를 다 뽀개버려야 한다 그랬죠. 제가 양극단 다 뽀개버리고 이준석까지 해서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항상 말씀드린 게. 근데 조국이가 떡 나타났네. 저도 조국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자리 잡을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먼저 이거 보고 하시죠. 지금 현재 자유우파 유튜브 앵벌이들은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보수가 다 망했어요. 걔네는 항상 그랬죠. 중도는 없다. 좌파만 있다. 우리는 강한 우파다. 애국 우파다. 애국 자유우파다 그러죠. 그러나 중도는 항상 있었고 그건 정치학 교과서, 기본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만 뭉치면 된다. 이런 식이죠. 자유우파 유튜브 앵벌이. 그걸 그대로 시연하는 게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죠. 한동훈 3개월 동안 중도 지향적으로 가고 진보 지향적으로 간 게 없죠. 이재명은 좌파는 민주당은 이렇게 물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 주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랬지만은 윤석열 주위에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버들이 투입이 되고 들어가고 유라이트 사관이 장악했고 식민 사관이 들어갔죠. 그죠? 조선이 저렇게 침탈당한 것은 조선의 국력이 약한 것이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 때문은 아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오히려 조선을 해방시키고 조선을 조선 왕조보다 더 잘 살게 했다는 거죠. 거기서 계속 설화로 나오죠. 공천 받은 애들이. 자, 문제는 거기서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미시엔과 따지면 이번 총선은 국힘 이길 수 없는 구조적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다시. 이재명의 그 생양아치 이재명의 공천 파동으로, 공천 숙청으로 어느 정도 우리는 성기를 잡았었는데 그걸 다 말아먹고 있는 게 한동훈과 윤석열이죠. 그렇죠.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종섭 사태, 그거로 정권 심판론이 다시 껌뻑이기 시작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의대 정원 사태, 의료계획이란 미명하에 의료 정원 사태, 학생들과 교수들을 괴롭히는 거. 그게 국민들한테 역풍을 맞는다고 제가 예고해드렸고, 그 다음에, 경제, 그죠? 물가고, 그렇죠? 이걸 국민들이 지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길 수 없는 구도로 들어가는데, 지금 한동훈은 어제까지도, 내 이거를 3월 16일 날, 저녁 나와서 찍는 건데요. 어제까지도 중도층이 우리 쪽에 오고 있다 하는 환상적인 몽상을 해요. 한동훈이가. 중도층은 우리 쪽에 오고 있다. 걔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셀카 찍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좀 다 오고 40대, 30대 아줌마들이 좀 셀카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이거 보시죠. 윤석열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 변화 추이 갤럽 조사예요. 지난 금요일 날. 2월 16일 날 중도층 24% 지지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그 생양아치 숙청 공천 금이라 그랬죠. 제가 이재명이를. 그놈은 악마예요. 악마. 그때까지 중도층 지지율 24%에서 그 3월 초까지 3월 5일 7일까지 38%로 50%나 급등을 하죠. 이걸 다 말아먹은 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천 파동이에요. 그리고 이종석,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국민을 무시해서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15일 거 보면은 38%에서 다시 한 달 전으로 24%로 중도층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중도층은 더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조국 현상이 있고, 현상이라고 합시다. 말 편하게 조국 현상이 있고 조국 돌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이한테 뭐 내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친구가 갑자기 열흘 전에 전화 왔어요. 야, 여명아. 야, 조국 쪽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다. 그냥 누구누구 있잖아, 2명. 걔가 조국이가 창당한 데 가지고 언론 전화해가지고 나 그쪽으로 합류하려고 그랬더니 비례대표 주세요 했더니 컷을 당했다. 다 찼다. 그 이후로 조국이 지지율이 처음에 7% 가다가 지금 한 27% 가는 조사도 나와요. 어제 같은 경우 ARS 응답률 4, 5%짜리는. 근데 금요일날 보면은 조국 비례대표 비례대표 찍겠다는 갤럽률은 17%가 나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국이 실제로 지금 몰리는 게 누구냐면은, 이재명은 싫다.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 보름 됐나? 요번 총선은 중도층과 탈진보와 또는 탈합리 보수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 대안이 없고 양극단 정치고,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투표를 안 하는 성이 많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조국이가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지만은 이재명 새끼가 너무 심하다. 너무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양아칠 수가 있나. 그 탈진보층이나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물론 친노 친문 다 포함해서 586 포함해서 그게 조국 쪽으로 싹 간 거예요. 특히 586 운동권은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새끼가 586 운동권을 숙청하려고 한동훈이 그렇게 숙청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그냥 보조를 말해 숙청해보니까 586 운동권들이 지금 40, 50대가 쫙 몰리게 됐죠. 그렇죠? 조국 쪽으로. 그 다음에 중도 쪽들도 아우 윤석열이 싫어. 한동훈이 싫어. 국힘 꼴통들이 싫어. 그래가지고 그 중도층들이 부유와 같이 지금 흔들고 다녔는데 정치 없이 이재명 눈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공천 파동을 누르고 공천 숙청을 하는 거 지금 진짜 문제가 심하네. 그래도 그래 국힘이 그래도 조금 애들이 관료 출시지만 그래도 좀 낫네 하려다가 조국 신당을 딱 세우니까 중도층이 조국 쪽으로 쫙 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불과 일주일 전에 중도층이 윤석열 지지가 30% 가든지 38%가 아니라 24%로 빠졌죠. 일주일 동안. 이게 다 조국 쪽으로 간 거예요. 조국 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여명을 합리적인 보수라 그러죠. 그거 여명이 설마 조국을 찍겠어요? 포기하면 포기하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보수들도 윤석열이가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찐 보수 쉽게 말해서 나경원 합리적인 보수 안철수 또 합리적인 보수 유승민 찐보수 나경원 같은 걸 숙청하는 걸 보고 다 윤석열 지지율을 뺐죠. 이준석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걔는 애가 이상한 놈이야. 그런데 그들도 일부 합리적인 보수들도 이탈을 해가지고 조국적으로 갔다고 봐요. 저는 제가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조국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하여튼 여의도가 선글라스 쓰고 나와서 방송하는 것, 쌈마이 있어. 거기 나온 걸 다 봤어요. 얘가 하는 말에 조국이가 민주 진영, 진보 진영, 중도 진영의 확장을 자기가 일으켰다. 조국이가.
사표가 가려던 그 유권자들을 자기가 붙들어 잡았고 정치를 혐오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의 확장이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게 보면은 비례대표도 그러고 지역구 지지율도 그러고 좌파 진보 비례 지역구 지지를 보면 50%가 넘어요. 조국 플러스 이재명 양아치당 하면은. 그죠?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자존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힘애들은 지금 어리둥절한 게 아니라 혼비백산이 돼 있어요. 대체 방법 없어요. 조국이가 그러죠. 한동훈이라는 놈이 한동훈과 이재명은 같은 급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이쪽은 비대위원장이고 저쪽은 그래도 당대표고. 그죠? 야당 대표니까 4개월짜리 한동훈이가 맨날 이재명 보고 1대1 토론에서 1대1 토론 겁나냐? 왜 김호준이 사회를 써도 좋고 MBC를 갖다가 플랫폼으로 깔아도 좋다. 한심한 놈이 한동훈이가 보니까. 그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조국이가 야, 너 나랑 1대1 토론하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꼬리 감추고 아무 말도 못하죠. 이재명과 1대1 토론도 이제 말을 하지 않죠.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제 조국이 같은 경우는 그랬죠. 너가 쫄았지? 그죠? 부산 너가 쫄았지? 이러잖아요. 부산 사투리 하면서 쫄은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와 윤석열과 조국과 원한이 있죠. 원혼이 있죠. 구원이 있죠. 그렇죠? 조국은 아주 선명하게 지금 요번 총선 프레임을 갖고 온 거예요. 너희가 나와 내 가족을 그렇게 괴롭혔지. 너무 심하게 괴롭혔지. 난 대법원까지 가서 법의 심리를 끝까지 받을 거야. 나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에서 깜빵에 들어가도 난 상관없어. 나는 너희를 갖다가 무너뜨릴 거야. 그래 갖고 나오는 게 뭐죠?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갖고 나오죠. 하려면 해봐. 나는 목숨을 걸었고 난 생명을 걸었어. 자기 개인적인 명예나 개인적인 법적인 생명을 다 걸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은 조국을 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국하고 싸울 수가 없는 구도예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조국이가 선명성이 있고 명석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국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조국이가 그만한 큰 인물이 되는가? 제가 그랬죠. 조국이가 차기 대권으로 나온다. 조국이가 10석 이상만 얻으면은 이재명의 인간적이지 않은 이재명,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상, 모든 게 그래요. 민주당을 접수하게 될 거예요. 왜? 만약에 여기서 국힘이 한두 석이라도 이기면은 이재명은 쫓겨날 수뿐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윤석열은 끝까지 이재명을 잡아놓게 하고 또 지금 법적으로 한 7, 8개 걸려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은 날아가죠. 그러면은 조국이가 민주당을 접수하는 꼴이 나오죠. 그러면은 조국이가 과연 대권 주제감 또는 우리가 말하는 풍화적인 기질이 있고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왜? 쉽게 말해서 조국이 멀쩡하게 생겼고 조국이가 훨씬 신사적이에요. 말하는 게. 이재명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한동훈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윤석열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그 다음 와이프를 봐도 조국의 와이프가 표창장을 위조하고 애들 조민이하고 조원이 그런 애들 봉사활동 기록을 조작을 했으나 김건희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김건희보다는. 그리고 조국이하고 윤석열하고 보면은 조국이가 윤석열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문재인이 충성하고 이념이 확실해요. 조국이는 진보, 사회주의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국이가 말이죠. 한 석 달 전에 나왔으면은 지금 국힘 애들이 원하는 대로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하고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절묘한 시기에 조국이가 이재명의 공천 파동을 보고 창당을 하면서 쫙 흡수한 거예요. 한 달 남겨놓고, 총선 한 달 남겨놓고 조국의 바람이 불은 거예요.
우린 이런 걸 한번 봤죠. 2016년에 안철수 봐라. 안철수 현상을 본 거예요. 안철수 현상과 같이 안 하나, 그 유사하게 지금 조국이가 바람이 불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조국이를 봅시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모든 걸 목적적으로 봅시다. 조국이의 목적이 뭔가. 그러면은 조국이가 과연 대통령으로 뽑아줄 수가 있느냐의 문제죠. 3년 후에. 그렇진 않다. 조국이가. 왜? 좋은 말로 하면 조국이는 벌레 먹은 장미다. 조국이는 장미와 같이 우러름을 받았고 진보 측한테 추앙을 받았고 서울대 교수의 지식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으나 벌레 먹은 장미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표창장 위조, 자식들을 위한 대리시험, 또 자식들을 위한 문서 위조. 그거를 보고 하여튼 3년 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 옳시다는 거죠. 그럼 조국의 한 목적성이 뭐냐 지금? 총체적인 목적성은 뭐냐? 윤석열 과학을 세우고 자기가 당한 만큼 윤석열을 무너뜨리겠다. 한동훈을 무너뜨리겠다. 김건희를 무너뜨리겠다. 아주 선명하게 갖고 나왔죠. 그죠? 거기에서 국민들이 중도층이나 탈진보나 이재명이라는 새끼를 버린 탈진보나 윤석열을 버린 합리적인 보수가 조국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국의 태동과 윤석열의 태동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한동훈의 공통점이. 문재인에 충성했고 노무현을 존경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국의 그 표창장 위조 입시 부정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조국을 치면서 문재인은 보호하고 문재인은 안 쳤어요. 문재인은 보호하고 조국에만 치면서 자기들이 명망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그렇죠? 거기서 당한 게 조국이었는데 다른 것도 많으나 조국과 안철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국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은 문재인에 충성하고 좌파적인 개념과 이념을 가져 걔네들이 삼성도 잡았잖아요. 기업을 잡는 것은 그거는 무조건 좌파 진보예요. 지금 현재도 그 좌파 진보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죠. 민주당 내의 생양아치들이 이런 애들이 갑자기 조국을 치면서 문재인을 치려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살려고 할 수 없이 보수로 들어가서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하나는 법무부 장관도 되고 여당 대표가 됐더라. 그죠? 거기서 찐보수들이나 참보수들이나 합리적인 보수는 얼둥절한 거죠. 왜 저런 사람을 우리가 들였는가? 그러면은 조국은 일평생을 사회주의 동맹을 보냈고, 그죠? 현재까지도 중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자기는 사회주의를 버릴 수가 없다. 그 관을. 현재도 진보 자유주의 이념을 갖고 오는데, 그게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주의 동맹, 사회주의를 아직까지 추구하는 조국이를 대권 주자로 인정을 하고, 그건 진보 쪽에서 인정하겠죠. 대통령을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 옳시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조국이는 지금 문재인하고 문재인에 충성했어요.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러고. 그런데 5년 동안에 문재인의 실정을 벌였던 국민들이 할 수 없이 윤석열을 가지고 보수 우파 정권을 가져온 국민들이 그죠? 문재인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한동훈도 싫고 그렇다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 옳시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안철수를 재발견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 조국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공통적으로 한 게 뭐죠? 탄핵을 당한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게 공통점이 있죠. 누구? 박근혜, 이명박, 그 수족들 다 깜빵에 집어넣고 지금 현재 보고 있으니까 박근혜, 이명박만 당했고 그 수족들은 쉽게 말해서 양승태 같은 사람들 또 그 청와대 비서실장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나요. 그 노인네 또 조윤선 다 무죄가 나오더라. 이 공통적으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할 때 한동훈 반부패 수사단 단장 할 때 다 보수를 죽인 거다. 공통점은 보수를 괴멸시킨 게 있다. 조국, 문재인,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까지. 자,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2년 하고 보니까
윤석열이 일하는, 윤석열이 보수도 죽이더라. 응? 대통령이 되어서 그놈은 잘 쫓아냈어. 이준석이라는 놈은 38 전당대회 때 완전히 윤석열 판으로 숙청을 하더라.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등등.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수의 계밀이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총선 공천에서 윤석열에 충성하고 윤석열의 해바라기로 바짝 엎드리는 놈만 공천을 다 줬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보수를 1차, 2차, 3차 괴멸을 시키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수를 장악하고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 75년의 보수적 통, 75년의 민주적 통, 그거를 파괴하는 이재명이라는 놈이나 윤석열, 한동훈은 이런 놈에 대해서 중도층은 그런 걸 보고 있죠. 어디가 더 합리적이고 어디가 조금이라도 더 낫는 걸 보고 있는데 양쪽이 다 그러고 보니까 양쪽은 정치 이념도 없더라. 에라 모르겠다. 조국 지지하자. 조국을 비례대표, 비례정당으로 올리자. 이게 지금 나타난 건데, 그러면은, 지금 조국이가 말을 하는 게, 윤석열 2년 동안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외교가 엉망이 됐고, 경제가 엉망이 됐고, 교육도 엉망이 됐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물론 5년, 문재인 5년의 실정도 자기는 인정을 한다. 부동산 같은 거.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럼 부동산 값을 잡았냐? 지금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난리가 났다. 부동산은 항상 찔끔찔끔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경제 파탄에서 서민 중산층을 삶을 갖다가 형이화시켰다. 안보는 지금 윤석열이 자랑하고 있지만은 북한,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한테 우리는 포위당한 그런 것도 있다. 안보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나토 가서 괜히 대만 문제 가입하고 나토 편들고 그런 거는 안보 위기죠. 또 외교도 지금 엉망이고 그 반도체 문제 언제 한번 말할 텐데 자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고 2년이 됐다. 이거 윤석열 책임이지 윤석열이가 외교 안보 경제를 망친 게 문재인 책임이냐 조국이 묻는 거죠. 저도 그걸 묻고 있어요. 제 조국 편드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윤석열 현 집권 세력의 책임인데 내가 왜 이걸 공격 못하고 내가 비판을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거예요. 지금은 양 진영이 엉망이죠. 윤석열은 무식하고 멍청하고 거기다 거치기까지 하고 민주당 놈들은 생냥을 치고 그렇게 됐죠. 조국이가 돋보이는 거죠. 생기고도 멀쩡하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이고 근데 조국이가 아직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아직 멀었어요. 조국이가 얘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 고통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겠죠. 얘도 똑같이 윤석열과 한동훈 꼴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런 놈이 만약에 대권 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안철수를 갖다 말을 하는 게 지금 오세훈의 문제가 뭐냐면 오세훈은 윤석열한테 딱 달라붙어서 똑같은 행동을 해. 윤석열과 어울린 자들은 다 타격을 받을 거예요. 유승민은 너무 독해. 자, 안철수가,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양극단의 정치 다 없애야 되고, 저것들이 지만 살려고 정치를 하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국가라는 미명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민이라는 미명은 없다는 말이에요. 윤석열, 한동훈 이것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지 살려고 지 원한을 지금 풀려고 그러는 거죠. 내 당한 만큼 너희들 되돌려 주겠다. 그거 무시할 수 없죠. 분명히 그러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물을 거예요. 일단은 요번에 비례대표 민주당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조국이 왔으니 일단 조국을 갖다 올리자. 그러면 대권으로 간다. 총선 후에. 총선 끝나서 몇 개월 안 했는데서 아주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냐? 다음 대권 주자가. 한목적적인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 민심을 받들고 국민의 아픔을 닦아줄 사람이 누구냐? 정치 싸움을 지금 양극단을 하지 않고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찾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뿐이 안 돼요. 그게 안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가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안철수가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밟혔다는 그런 스토리도 생겼어요. 그죠?
조국이는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발표했던 스토리만 갖고 나오는데 같은 진영 내에서 물론 보수 우파 꼴통 앵벌이 유튜버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안철수는 윤석열한테 밟히고 이랬었다는 스토리, 신화적인 스토리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 안철수가 정치적인 정부 감각은 좀 떨어지고 선동력과 폭발력은 약하나 국민들이 누가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누가 진짜 참 목적적인 인생을 살아왔는가. 조국의 가정을 봐서 저게 대통령감이야? 안 되죠. 안철수 가정을 보고 안철수 인생사를 보고 사회적인 공헌들을 보면은 보수에서 총선 후에 일어날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화이팅 하십시오, 전부 다. 특히 안철수 지지자들. 아니면 말죠, 뭐. 국고TV가 신입니까? 신이 예정하는 겁니까? 신의 목적성입니까? 안 되죠. 이대로 가면 한 달 후에 내버려도 내리삐 그냥 놔두면 말이죠. 일어날 사람은 일어나고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조국에는 총선 때까지 영향이 있고 민주당을 무너뜨릴 때까지 영향이 있고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계획을 하면 됩니다. 총선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계획이 들어옵니다. 대선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